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그래서 정리되어 이것은 있습니다. 10주차 이제 2개만 남았네요. 10주차 11주차 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는 거 여기 정보통신기사 카페에다가 올려놓아서 시험이 얼마나 안 남았습니까? 예, 화이팅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 주파수 나오는데요. 803페이지 이게 보면은 ISM 주파수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135kHz 이하, 13.56MHz 이하, 433MHz 이하, 860에서 960, 2.4기가, 5.8기가에서 다 RFID에서 사용하는 그 주파수 대역이잖아요. RFID. 그래서 RFID 주파수 135에서 13.56을 외우시고요. 비슷하잖아요. 433MHz, 860에서 960, 2.4기가, 2.45기가, 5.8기가에서 여기 저 ISM하고 다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파수 대역을 외우시고 기능별로 약간씩 틀린데 그것까지 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최소한 주파수 대역은 암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RFID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능동형 RFID랑 수동형 RFID가 있어요. 그래서 능동형은 액티브해서 배터리가 전원 공급이 되는 거고요. 수동형은 별도 배터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능동형은 기본적으로 능동형 위주로 보시면 전원이 배터리가 안에 내장되어 있어서 약 2m 거리 이상을 통일할 수 있는 거고요. 센서와 결합이 가능하고 그렇지만 단점이 배터리 가격이 있어서 가격 상승이 될 수 있고 동작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배터리가 아웃되면 동작이 안 되니까. 적용 분야는 주로 환경, 군수, 의료, 과학 분야에 사용하고 있어요. 수동형은 이 리더의 신호를 변형하여 데이터를 전송하고 리더에서 송출되는 전파를 신호의 전원으로 어떻게 보면 전파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미약한 그 전류가 흐른다고 보면 됐고요. 직접적인 전원구가 없이 리더의 전자기장에 의해서 동작합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없고 저가형으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장거리 전송은 좀 안 되는 거고 센서류의 모듈 추가하는 게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물류라든지 교통, 전자상거래, 기존 바코드 대체 등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15.x 계열 제가 많이 했는데요. 불, 코, 유, 지, 메바, VLC, 피어투피어가 있죠. 피어투피어에서 15.1, 2, 3, 4, 5, 6, 7, 8까지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부 내역까지 보시면 좋고요. 이런 문제도 나왔어요. 최근에 보면은 주파수 대역은 이렇고 주파수 호핑 방식을 쓰고 피코넷이나 스캐터넷에 대해서 쓰는 통신 방식에서 189.2.15.1에서 블루투스를 묻는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2024년 CBT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놓으시고요. 한 단 더 들어가면 피코넷은 여러 개의 장치가 블루투스나 비슷한 장치 기술들을 이용해서 하나의 망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8개의 자국으로 구성할 수 있다. 8개의 자국 중에서 메인은 프라이머리 마스터가 되는 거고 나머지 세컨더리가 되는 거고 스캐터넷은 피코넷의 집합으로서 피코넷이 세컨더리 중에 하나가 피코넷의 프라이머리가 될 수 있고 거리가 주로 10에서 100m 이내에서 무선의 에드호 방식으로 붙는 방식이다. 코이그젠스는 와이파이를 통해서 와이파이나 직비 또는 트레드 IoT를 얘기하는 거고요. 블루투스를 비롯해서 2.4기가의 주파수 대역이 서로 방해받지 않고 동작하는 기술이다. UW는 80.15.3이 되는 거고요. 광대역 주파수의 단거리 고용량 기술을 제공한다 해서 주파수 대역이 넓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간섭이 적게 발생하고 기존의 협대역 주파수와 함께 쓸 수 있는 건데요. 이런 건 그래프로 해서 이렇게 넓은 광대역과 이렇게 CDMA라든지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별개로 이렇게 깔려서 사용한다는 거죠. 뭐 포즈가 되겠죠. 그래서 주파수 대역을 이렇게 깔린 거에서 이렇게 사용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비는 간혹 나오죠. 직비는 최소 통신을 지원하고 저전력의 저가이다. 그래서 직비는 소량의 전력으로 수천 개의 디바이스를 접속시킬 수 있고 와이파이나 블루투스까지는 필요 없는 단순한 데이터 통신에서 주로 사용한다. 메시는 AP나 중계기의 그물형으로 메시망으로 통신망을 구성해서 장애가 났을 경우에 자동 우회한다는 거죠. 노드가 여러 개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메시망으로 연결돼서 뭐 이런 것들에 만약에 장애가 이렇게 발생해도 우회 경로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맨은 무선 인체 통신망으로서 사람의 옷이라든지 거기에다가 이렇게 착용을 해서
손목시계라든지 옷이라든지 거기 착용을 해서 통신할 수 있는 기술. 그 다음에 피어투피어는 인접통신 기술. VLC는 LED 형광등을 위한 기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WPA는 파괴전 15계열이고요. 15.1, 2, 3, 4, 5 이렇게 다 나눠질 수 있고요. 코 이그지스턴스 89.32 UWB에 대해서 하이 데이터 레이트. 그다음에 직비 89.15.3의 A에서 베리 하이에서 약간의 이렇게 뭐랄까 좀 더 이렇게 확장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블루투스에서 피코넷과 스캐터넷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마스터 장치가 이제 여기 보면 피코넷 중에서 하나가 마스터가 되는 거고요. 그 위에 이제 스캐터넷으로 해서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마스터를 기준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슬레이브 동작을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슬레이브라고 볼 수 있고요. 전혀 동작을 안 하는 게 이제 파킹돼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루투스는 주파수 호핑 방식을 사용을 하고 주파수 통신 방식은 정해진 시간에 주파수를 이동하면서 통신하는 방법으로 방송파가 일정하지 않고 토끼처럼 깡충깡충 뛴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89.15.1의 네트워크 인프라는 참 왼쪽에 보는 것처럼 8개 활성화한 노드로 피코넷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장치 중에 하나를 마스터로 하고 나머지 이제 슬레이브로 지정이 되고요. 마스터는 피코넷을 관장하고 마스터 클럭에 의해서 여기 메인이 이제 피코넷을 관장하는 거죠. 피코넷 내부 시계를 결정하고 마스터의 홀수 번째 슬롯마다 전송할 수 있고 슬레이브는 이전 슬롯에 마스터가 슬레이브 안에 통신한 다음에 전송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규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 255개 연결해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파킹이 되면은 파킹된 장치들은 마스터가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통신이 불가능하다라 해서 이제 대기 모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USA는 기본적으로 센서 노드, 싱크 노드, 게이트웨이 등으로 구성되고요. 이 세 가지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할당되지 않은 것은 해서 센서 노드, 싱크 노드, 게이트웨이 등으로 구분되고 유비쿼터스 센서를 구성하는 거는 제어부, 센서부, 통신부 이런 장치가 필요합니다. 스마트 시티의 그 정의가 있는데요. 스마트 도시법에 의해서 도시 경쟁력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 질을 퀄리티를 올려준다라는 거고요. 건설, 정보통신 등 융복합한 건설된 도시 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이다. 스마트 도시와 연계해서 이제 뱀스라든지 팸스라든지 햄스가 나오는데요. 뱀스는 이제 예전으로 보면 빌딩, 건물 자동화라고 할 수 있고요. 빌딩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력이나 가스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관리 제어해서 전체적인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하는 겁니다. 팸스는 팩토리 EMS에서 공장 내 설치 가동 상황을 모니터하고 전력, 가스 등에 대해서 관리하는 기술이 되는 거고요. 햄스는 홈 EMS라고 그래서 가정에서 쓰는 조명이나 가전기기 등 네트워크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ITS에 대해서 얘기되어 있는데요. 초반에는 웨이브라고 해서 무선랜 기술에 기반한 그 5.8기가대역에서 쓰는 걸로 시작했고요. 이후에 웨이브는 우리가 LTE로 발전을 했고 현재는 5G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파수 대역이 5.89에서 5.925 정도 쓰고 있다. 뭐 그 정도 5GHz 대역을 쓰고 있다.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묻는 문제는 현재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DSRC라고 해서 데디케이트 숏 레인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DSRC 기술이 처음에 나왔던 거고 그게 이제 웨이브 기술을 발전한 거고 나중에 LTE V2X 다음에 5G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죠. 톨게이트에서 제일 처음에 쓴 게 DSRC 기술이었고요. 지능형 통신 시스템에서 통행료 자동 지불, 주차장 관리, 단거리 통신에 사용했습니다. 이후에 웨이브 기술을 발전했고요. 웨이브 기술 통해서 비어클 투 비어클이라든지 비어클 인프라와 통신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확장이 됐습니다. 망 분리와 망 연계가 있는데요. 망 분리는 물리적 망 분리와 논리적 망 분리가 있고요. 물리적은 완전히 PC를 분리하는 거고 논리적은 서버 기반으로 해서 서버 기반 동작하는 게 있고 PC 내에서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동작하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망 분리된 거를 사내망과 사회망을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망 연계고요. 망 분리 환경에서 분리된 망과 망 사이 연계 환경을 구축해서 네트워크 간의 연계 기술을 하는 게 망 연계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망 연계 방식은 크게 스토리지 방식, 소켓 방식, 시리얼 방식이 있어요. 스토리지 방식은 중간에 저장 가능한 샌과 같은 스토리지를 이용하는 거고요. 소켓 방식은 방화벽을 이용해서 이더넷으로 연결하는 거. 시리얼 방식은 별도의 IEEE 1394 카드를 이용해서 서로 다른 망을 연결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자주 나오는 건데요. 비트, 리블,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블럭, 파일,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크기를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비트는 0이나 1을 나타내는 거고, 니블은 2분의 1 바이트 정도 얘기하는 거고, 바이트는 8비트가 1바이트가 되는 거고요. 워드는 2바이트가 1워드가 되는 거고, 필드는 파일 구성의 최소 단위, 레코드는 프로그램 자료 처리 기본 단위, 블록은 저장 매체의 입출력 기본 단위, 파일은 관련 레코드의 집합, 데이터베이스는 레코드의 전체 집합이 되겠습니다. 이 VR, AR, MR이 나오는데요. VR은 가상현실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리얼 현실과 가상현실 사이에 AR가 이제 MR 같은 게 있고요. MR은 믹스드 리얼리티, AR은 증강현실이 되겠습니다. 웹 RTC라는 그 개념이 나오는데요. 웹 RTC에 스턴 모드랑 턴 모드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방화벽에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스턴 서버를 둬서 방화벽에 연결해서 쓰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이러한 그 스턴 모드가 안 될 경우에는 중간에 턴 서버를 별도로 넣어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요거는 한 번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리눅스, 유닉스, 윈도우, 도스에 대한 차이가 있고요. 도스는 예전에 사용하던 건데 현재도 뭐 우리가 윈도우에서 cmd 명령을 쓰면 도스 명령을 볼 수 있고요. 윈도우는 소스가 공개되지 않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거고, 리눅스는 무료로 다운받아서 널리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되겠고요. 유닉스는 네트워킹이 강력하고 다중 사용자가 가능한 어떠한 그 IBM이라든지 써니라든지 솔라리스라든지 그러니까 유료 버전으로 간 게 이제 유닉스가 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하드웨어가 있고 하드웨어에 커널이 있고 커널을 접속하고 있는 쉘이 있고 전체적인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요 정도는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닉스 명령에 요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요. 케이스 수압에서 커널 수압 데몬, BD 플러시의 버퍼 더티 플러시 데몬, GDM에서 마우스를 지원하는 데몬, NSCD에서 패스워드를 변경하거나 다음 지리의 결과를 캐시하는 데몬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 시스템 그 구조는 루트를 기반으로 해서 빈, 유저, 홈, etc 등이 있고요. 유저 밑에 로컬, 빈, UCB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만 한번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간혹 시험에 나오는 건데요. 리눅스를 사용하면 타라든지 타 GS라든지 압축을 하거나 압축을 푸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타의 마이너스 CVF에서 C가 컴프레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요 파일명으로 하면은 압축을 하는 거고, 얘를 풀려고 하면은 XV에서 익스트랙트를 해서 여기 XVF에서 요런 그 옵션을 둬서 사용해야 됩니다. 와스 서버 위치도 이제 가능 나오는데요. 보면은 클라이언트가 있고 웹서버가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웹서버 화면이 있고요. 이 DB랑 연결되기 위해서 중간에 이제 와스 서버가 있는데 와스 서버 위치는 데이터베이스랑 웹서버 사이에 있다. 그래서 HTTP에서 어떤 명령을 요청을 하면은 와스 서버한테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실행을 요청을 하고 그 데이터를 받아서 웹서버로 던져서 클라이언트가 보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DNS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고 해서요, 또는 도메인 네임 서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HTTP에서 영문으로 이렇게 따따따를 치면은 얘를 숫자로 변경해 주는 게 DNS가 되는 거죠. 인터넷에서는 IP로 움직이기 때문에 IP의 서버의 번호로 움직여 주는 거죠. 도메인 네임 스페이스에서 도메인 이름 저장을 분산을 하는 부분이 있고, 네임 서버가 권한 있는 DNS 서버를 의미하는 거고, 리졸브라에서 권한 없는 DNS 서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쪽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우리가 URL을 치면은 그 URL은 루트 도메인부터 시작해서 요 뒤에부터 KR이냐, 컴이냐, 넷이냐를 기준으로 해서 국가냐, 공공이냐를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 걸 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 서브 도메인으로 해서 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HDFS랑 맵 니드수가 있는데요. 하드 파일 시스템이라 해서 파일을 이렇게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저장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요 저장하는 거에 대해서 맵 니드수라고 해서 이 맵을 통해서 저장하는 어떠한 그 단계를 데이터를 좀 축소하는 방법, 그것을 맵 니드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파일의 데이터가 많아지기 때문에 HDFS랑 맵 니드수 방법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한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형의 구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학번이라든지 이런 값들을 우리가 이제 이런 쭉 값들을 튜플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그 학번, 이름, 학년, 신장 이런 것들 이제 각각 속성이라고 하고 전체적인 걸 릴레이션 스키마라고 하고,
요 값들을 릴레이션 인스턴트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간혹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참조하시고요.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이아스, 사스, 파스, 바스가 있는데요. 이아스는 인프라 기반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 등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스는 서비스, 전자메일이라든 CRM, ERP 등의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고, 파스는 플랫폼을 의미하는 거고, 바스는 비즈니스를 얘기해서 모바일 웹 개발자에게 프론트엔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백엔드를 쉽게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 이제 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아스, 사스, 바스 이걸 다 구분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제 나오는 문제인데요. 엔지니어링 단계에서 타기 실로 외우고요. 타당성 조사, 기본 계획, 실시 설계, 기본 계획, 기본 설계, 실시 설계에서 타기 실로 외우고요. 그 다음에 구매 조달로 진행되고요. 축전기 2차 전류 용량에 대해서도 간혹 나오는데요. 정적 방전율분의 축전지 용량 더하기 표준 전압분의 상시 부하 용량, 요거를 간혹 문제를 물어보는 게 있어서 이게 추가되는 부분인데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이 공식은 좀 봐두셔야 될 것 같아요. 충전기 2차 전류에 대해서 정적 방전율분의 축전지 용량을 나누고 상시 부하 용량은 표준 전압으로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 그 다음에 기초 기반 연구 단계가 있는데요. 기초와 기반 연구, 표준 재정, 표준 구현, 표준 재정, 표준 구현, 표준 시험, 그 다음에 수정과 폐기 보완하는 요 단계가 있는데 이게 좀 헷갈린 것 같아서 일단은 기초 기반 연구, 표준 재정을 하고 구현을 하고 시험을 한다. 그래서 제9시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재정, 구현, 시험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I2T에 대해서 I2T-R은 라디오라고 해서 무선 관련된 표준이 되는 거고요. I2T는 텔레콤 관련돼서 통신 관련 표준이 되고요. I2T-D는 디벨로퍼에서 어떤 개발 부분에 대한 표준이 되겠습니다. 참조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